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포함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0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들을 나열하고 이것들은 불법 행위이자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면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that we can prevent the DPRK from accessing the funds, the technology, the know-how it needs to further develop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날 유럽의 다른 안보리 이사국인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는 공동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이번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은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으며 위협 역량도 계속 강화 중인 것으로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국익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최신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발표한 2022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위협행동 부문에서 적대적, 도발적, 시험 중, 단호, 온화 5단계 중 3번째로 높은 시험 중을 유지했습니다. 위협 역량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공할, 강화 중, 능력 보유, 열망하는, 미미한으로 나눠진 5단계 기준 중 2번째로 높은 역량 강화 중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협 행동 부문에선 2번째로 높은 단계인 도발적, 위협 역량 측면에선 최고인 가공할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익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 국가 모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안보상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이용해 국내는 물론 영내와 전 세계적으로 위상과 중요성을 높이고 핵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책에 대한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양보를 얻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북한의 군사태세를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적대국 및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게릴라전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진 북한과 이란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위한 경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미사일 역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North Korea, a lot of its population on near starvation diets, and yet the Kim regime is more interested in investing in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지상 및 해상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히고 미북 간 직접 접촉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전제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고 미국은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원연맹 공동의장인 영김 미국 하원 의원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은 그들이 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규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김 의원은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아직 보여주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한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위험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며 북한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분명한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관여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나쁜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완공된 북한 남포의 새 유류 화력 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여전히 닫혀있는 북중 국경 지역과 달리 중국 등을 오가는 선박들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남포에 최근 건설된 새 유조선 정박시설을 촬영한 21자 위성사진입니다. 길이 약 70m로 추정되는 유조선 한 척이 정박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은 북한이 약 10m 높이의 대형 유류탱크 3개를 만든 지점으로 완공 약 4개월간 줄곧 비어 있었지만 이번에 유조선 접안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자리에 유조선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3일이었고 이후 18일에도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새로 만든 유류탱크 3개의 유류를 채우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 밀집 항구를 드나드는 유조선의 수도 최근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 유조선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1년 가까이 거의 자취를 감춰왔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부터 남포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비롯한 정박 시설에 유조선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부터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선의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 위성사진 분석업체인 플래닛랩스가 지난 17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남포의 석탄 항구에는 선박 2척이 정박해 있고 최근 하얀 포대가 하역되는 모습이 촬영된 부두에도 대형 화물선이 적재함을 연 채 대기 중입니다. 이날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항구에도 약 90m 길이의 선박이 머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최근 들어 선박에 한해 물품의 수출입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은 대북 지원 물품이 선박을 통해 북한 남포항에 운송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도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7,384만 달러를 기록해 두 나라 간 물품의 이동이 일정 부분 재개됐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해상을 통한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 의교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야적장에서 대기하거나 다리를 통행하는 트럭들의 행렬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 조치로 유엔 등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북한에서 모두 철수한 가운데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올해 대북 지원 모금액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20일 갱신한 올해 대북 지원 모금 현황에서 올해 목표액 347만 스위스 프랑, 미화 377만 달러 가운데 157만 달러를 확보해 지원 모금액의 42%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집계에 따르면 20일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액은 모두 1,540만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이와 관련해 VOA에 국제사회는 독립적인 검증 없이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결정 때문이고 이런 결정의 대가로 국제사회의 지원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